네, 여러분, 서민의 시사망구 시작하겠습니다. 아, 방구가 안 나와. 요새 힘이 없습니다. 맨날 그냥 앉아서 정치 쪽 생각하면 자꾸 이제 뭐 힘이 쪽 빠져서 되도록 생각 안 하려 그러는데, 남들이 뭐 그냥 제 아내도 뭐 오늘 이재명이 뭐 이재명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 꼴을 언제까지 봐? 진짜 여러분. 야, 오늘 주제는 혐오스러운 김남국의 일생 이런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제 뉴스 이런 게 났더라고요. 소통비서관 내정 김남국 4달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첫 재판. 김남국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으로 99억을 지금 많이도 벌었다. 99억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총 재산을 12억으로 신고하고 2022년에도 9억 9천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1심은 우리 착한 1심은 가상자산은 그 당시에 그냥 신고 등록 재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게 이렇게 무죄로 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코인 걸렸을 때 남국이가 뭐라 그랬어? 나 코인 없다 하나도 없다 무슨 개소리냐 없다고 막 얘기했잖아. 그리고 거짓말했잖아. 국회의원이라는 애가 그렇게 없다고 거짓말 친 거 이런 거는 좀 죄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뭐 2심도 뭐 이대로 가면은 크게 뭐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 김남국이 소통비서관이 지금 이제 내정됐네. 소통비서관 뭐 국민하고 뭐 정부하고 소통하는 그 얘기인데 제가 이거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국이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제일 1등의 자리가 뭐냐면 소통비서관이야. 왜냐하면 김남국은 타인하고 소통이 불가능한 애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애고, 그러니까 그 뇌피셜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뇌피셜을 가지고 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인간이 무슨 소통을 해, 무슨 소통을. 그래서 제가 또 남국이 옛날에 남국이 담당 일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국이의 그 혐오스러운 일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국은요, 이제 그 변호사, 그러니까 중대 로스 김남국의 중대에 나오고 전남대 로스쿨 이제 일기야 일기 그 유명한 일기 그 전남대 로스쿨 뭐 어쨌든 그 유명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뭐 괜찮은 분들이지만 거기는 남국이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 로스쿨 일기가 이제 도매교로 욕을 먹는 그런 건데 얘가 이제 변호사 로스쿨 붙고 변호사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험 합격률이 거의 90 몇 프로였을 걸. 근데 어쨌든 그 변호사를 했는데 누가 남국이한테 오겠어? 딱 봐도 변호 잘하게 안 생겼어 남국이는. 그리고 말해보면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그때 뭘 했냐 남국이가 정치권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좌파 팟캐스트 나가지고 뭐 나는 문재인 사랑한다 뭐 그리고 난 조국 사랑한다. 저기 그거 알죠 여러분? 남국이가 처음에 그 이슈가 된 게 자기가 조국 사진을 껴안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국이의 이게 남국의 캐치프레이즈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국 수호하는 그런 뭐 그런 거잖아. 그런 분위기였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거야. 그래서 결국 공천까지 받지. 공천 받을 때 이제 금태섭하고 막 싸워. 왜냐면 금태섭은 공수처 이거 이제 표결 반대했는데 그런 금태섭을 너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냐? 지금 조국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검찰 개혁하자는 사람들인데 너는 왜 반대하냐 막 이러면서 조국 수호는 검찰 개혁인데 촛불이 부끄럽냐 금태섭은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사람들한테 족바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이제 받아서 이제 나중에 안산 단원 의뢰 공천이 됐고 결국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되게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조국 수호 집회를 한 곳이 개국본이라고 이게 개싸움 운동본부라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조국 수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좌파들이 좀 머리 빈 좌파들이 막 돈을 막 보낼 거 아닙니까? 20억을 보낸 거야 20억. 그런데 그중 이제 회계를 딱 해보니까 4억 원이 빈 거야 4억 원이. 그래서 이제 왜 비었냐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대. 여러분 이거 믿어? 그 공금인데 이걸 보이스피싱을 당한다고? 이게 맞아? 그런데 이거 회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김남국이야. 그 김남국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 회계 감사한 결과 1원도 틀리지 않는다. 남구가 4억이 빈다니까 남구가
근데 좌파들은 참 신기하더라고.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야, 너 사억 어디다 썼냐 이렇게 할 텐데 진짜 보이스피싱 당한 거 맞냐? 뭐 휴대폰 목록이나 보자 뭐 이렇게 할 텐데 좌파들은 그냥 넘어가. 그리고 우리한테 막 화를 냈어. 야, 우리가 괜찮다는데 니네가 뭐야? 진짜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남국이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야, 진짜 변호사 하면서 손가락 빨던 거에 비하면 진짜 출세했지. 그러고 나서 얘가 뭘 했냐? 좆바짓을 한 거야, 좆바지. 제가 남국이랑 대화해 본 적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를 딱 하는데 그때 남국이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조국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걸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때 조국 흑서를 썼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남국이 이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토론회를 하는데 이제 뭐 누가 이제 옆에 참석자 하나가 조국 욕을 막 하니까 울면서 뛰쳐나갔어. 그리고 막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조국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왜 조국 욕해? 우리 조국 욕하지 마세요. 막 이랬던 놈이야. 그리고 정경심이 2020년에 이제 뭐 위조 이런 거 인정됐고 그래서 4년형을 받았잖아. 그때 남국이 뭐라는 줄 알아요? 숨을 쉴 수가 없다. 참 안 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경심 구속되고 이제 조국이 그 정경심 구속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조국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가 입증이 됐는데 아무리 좌파라도 이걸 어떻게 빨어? 판결로 났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조국이 이제 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남국이도 점점 조국을 손절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재명한테 붙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정경심 대법 2심 때도 뭐 별말 안 하고 대법원 판결 났을 때는 아예 이렇게 SNS를 다 뒤졌거든요. 정경심 대법원 판결 났는데 한마디 언급도 안 해, 이 자식이. 우와, 진짜 나빠. 그리고 뭐 했냐, 얘. 이재명 이제 대선 때 그냥 쫄라쫄라 다니면서 그냥 뭐, 되게 웃긴 게 이거였어요. 이재명이 반도체 공장을 들어가요. 근데 사실 거기를 가면 안 되지. 거기를 왜 가? 가서 보면 뭘 알아. 그런데 남국이가 뭐 이제 그 손에 든 뭐 이런 반도체를 막 보고 있는 거. 보면 뭘 알아, 남국아, 네가. 어쨌든 남국이의 2020년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의정 활동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대장동 때 이재명이 대장동을 위기에 몰리니까 남국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관수 사업이다. 이거 뭔 괴롭히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뭐 추미애 아들 그거 알죠? 추미애 아들이 이제 군대 휴가를 막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뭐 보좌관 동원해 갖고 막 휴가 연장했던 그런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이제 국힘 의원들이 막 이거 국힘 공격하니까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말하고 나중에 이제 그 윤한홍 의원이 너무 김남국의 그 깽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법무부 직원입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해야죠. 이거는 장관에 대한 모욕뿐 아니라 장관에 대한 모욕도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미애 아들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서 잘 몰라서 이런 버리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알죠? 그 국힘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보다 민주당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많아. 국힘은 12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은 34명이야. 그리고 아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지. 이런 가짜 뉴스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김남국이 제일 유명한 김남국의 그 발언은 역시 이모 발언 알죠. 한동훈 법무장관 그 당시에 이제 그 딸이 뭐 이모랑 같이 논문 썼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물어봐요. 누구랑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 이모랑?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이러더니 보좌진한테 한동훈이 물어봐요. 내 딸이 이모하고 썼어? 이모? 누구 이모 말씀하시는 거죠? 딱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보좌관이 그러니까 이모 교수라고 이제 한 건데 이거를 이모라고. 정말 이거는 국회의원 역사상 어떤 국회의원도 이 정도 경지까지 무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렸어. 지가 발의하는 뭐 법인데 거기 뭐 참고할 만한 나라가 뭐 오스트레일리아라 해야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스트리아 하더라고. 그리고 운동화 구멍 난 거 신고 맨날 돈 없이 살고 걔가 와이셔츠 한번 입으면 뭐 20년 넘게 입는다고 뭐 검소한 척 하더니
재산이 100억대였어, 100억대. 야, 코인을 한 거야. 저는 여기서 이 코인을 어떻게 남국이가 그 작코인 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쳤는지, 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국의 실력으로 정말 된 건지 저는 의심하는데, 참고로 그 당시에 남국이 나이 든 엄마 있잖아. 남국이 엄마 이름으로 또 코인이 있었다니까. 어쨌든 그때 어땠냐?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 나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아마 코인 보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도 없다. 뭔 소리냐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걸렸다. 조사해 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그래서 남국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탈당을 하는 거야. 탈당하면서 사랑하는 민주당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이제 떠났는데 또 돌아오겠다고 막 이러더니 결국 돌아오긴 했지. 응? 그리고 그때 막 기억나세요? 잠적하고 막 휴게소에서 사진 찍히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 또 찍히고 막 이런. 일본 되게 좋아해 얘네들. 그리고 나중에 남국이가 코인을 국회 상임위든 국회 활동했다는 것도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2023년 5월에 김남국이 김어준 방송 유튜브에 이제 나가서 뭐라 했냐면, 상임위 중에 거래했던 금액은 너무 소액이어서 기억이 안 나요. 몇천 원 수준이다. 여러분, 코인을 몇천 원어치 하는 놈이 어디서 세상에 이걸 믿어야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소 200회를 했더라고. 200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민주당도 더 이상 남국에 쉴드 치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명 직전에 울면서 막 찔찔 짜면서 봐달라고 막 그랬다. 그때 이걸 제명을 안 시키네. 그리고 공천 탈락시킨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찐따 같은 인간이 바로 남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 삶을 보면은 도대체 얘가 뭐 하는 놈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이제 부를 쫓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방향성이 없어, 방향성이. 근데 이런 놈이, 이런 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놈이 소통 비서관이 된다? 아마 남국이는 소통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 뭐 윤통 뭐 이통 뭐 이러니까 혹시 뭐 소시성을 가진 뭐 대통령 이런 거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어쨌든 저는 남국이 담당 일진으로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했는데 어쨌든 잘 안 됐고요. 얘가 지금 소통 비서관. 근데 이걸 보면 좀 씁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얘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애잖아. 물론 이제 그런 애들을 다 등용하는 게 뭐 민주당이고 뭐 대통령도 그런 분이니까 뭐 넘어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국힘은 있잖아요. 국힘은 정말 뭐 예를 들면 김치환 같은 놈이 있어요. 김치환 같은 이분 이제 교수하다가 이제 뭐 유튜브 좀 하시는 분이 유튜브도 하고 그랬는데, 김치환 이분을 갖다 인력개발위원장인가 뭐 그런 거 이제 할 때 있잖아요. 막 극우 유튜버라고 막 난리 쳐갖고 막 그런 적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막 누가 뭐라고 막 야당이 욕하면 또 눈치 보여서 막 이걸 갖다 이제 뭐 자르고 막 이러는데, 야, 이거 남국이 딱 그 소통 비서관 시키는 거 보고 정말 좌파는 남의 말 신경도 안 쓰는구나. 제발 우리도 있잖아요. 좀 이런 건 좀 본받읍시다. 진짜 우리 뭐 출신이 어떤 건 간에 그래도 보수를 위해서 좀 일한 사람, 뭐 예를 들면 저 이제 동료 최국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저기 뭐 대선 이기면 뭐 하나 주고 뭐 라디오라도 주고 뭐 방송이라도 시키도 뭐 기회를 주고 이래야지 더 이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충성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뭐 누가 거기 좋은 열심히 뛴 사람 중에 누가 뭐 어디 좋은 자리를 갔냐고. 김은국 이분도 그냥 어떤 자리도 못 얻었잖아요. 남국이가 소통 비서관 자리 가는 거 보고 하여간 좀 여러 가지 씁쓸합니다. 일단 남국이가 일단 너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야, 좌파는 이렇게 소심껏 다 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 꼴을 언제까지 이제 계속 봐야 되는지. 서민의 시사방구 이상 마치겠습니다.